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원군이 총칼을 들고 200여 명이 국회에 난입었는데 그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요. 그게 국회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 먹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 그게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거고 국회는 국회로서 자신의 역할을 행사한 겁니다. 자신의 통수권자라는 이유로 계엄 실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엄은 아니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사회 판단할 문제고요. 네. 자, 목숨을 걸고라도 비상계엄 발표된 꼭 남았어야 됩니다. 무료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되고 나니까 통치행위 뭐이면서 하는 행동이 얼마나 비겁하고 치졸합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예, 장관님. 네.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심각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장난스럽게 저에게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이 묻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불리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뭐 불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네. 지금 밝히지 이런 않은 말씀을 이유도 지금 전혀 잠깐만요. 없고요. 네.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못했겠습니까? 말입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요. 국회가 분노하고 있는 가장 핵심이에요. 봉쇄가 됐으면요. 상황이 아주 달라졌어요. 봉쇄를 못한 거예요. 미수에 그친 거예요. 마치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이후에 쿠데타 실패한 이후에 말입니다. 우리가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했다? 지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워놓는데 정말 우리 이광희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공동정범이 아니라 공범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했다? 했다? 봉쇄하려고 안 했어요? 모든 정황이 그 계엄 이후의 집행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알 바가 없지요. 제가. 근데 어떻게 어떤 국회를 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봉쇄하려고 했으면 우리가 봉쇄 못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고요. 국회에서 해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해제가 제대로 된 모르는 거 거고요. 있어요. 네.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싶으면 철저히 회피하세요. 아니 왜 제 책임을 자기가 회피할 하지 게 뭐가 않았던 이야기를 있겠습니까? 추측으로 말입니다. 네.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못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말입니까? 국무위원으로서? 뭐 그 부분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금 뭐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경비대장에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서울청장 지시받고 국회를 봉쇄했다. 맞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 행위 문제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려운 질문인가요? 답변 못 하시겠다는 거죠? 저에게 주어진 임무였고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당신의 임무입니까? 무엇이 경비대장의 임무예요? 계엄령이라는 것은 국회 대통령의 경비대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를 경호하는 것이 임무 아닙니까? 대통령의 명령이 맞습니까? 위중하다고 아닙니까? 생각하고 국회를 경찰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에 소속된 행정 공무원으로서 그 명령에 대해서는 충실히 수행해야 되는 게 아까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죠. 대법원에서 위법 부당한 상관의 그 지시에 대해서 그대로 따르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경비대장도 내란의 공범인 겁니다, 지금. 그 임무를 수행할 당시에 경비대는 국회를 위협하다는 생각을 경호하는 것이 갖지 임무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임무 맞습니까? 국회를 경호하는 것? 법을 모르면 처벌받지 않아요. 본인들의 존재 이유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국회 봉쇄랑 계엄군 오는 거 국회의장한테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간 없어요. 빨리 답변하세요. 이거 어렵습니까? 의장한테 보고 안 하셨죠?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의장한테 바로 연락하고 대응을 하셨어야죠. 당시 국회에 침투한 계엄군 작전의 목표가 뭔지 누가 출동을 시켰는지도 모르는 게 현 시점의 상황입니다. 오늘 국방위 질의에서 국방부가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에 경비대장으로서 헬리콥터 이용해서 소총으로 무장한 국민들이 국회 내에서 작전을 펼친다라는 거 어떤 절차로 전달받으셨습니까? 전달받으신 적 있습니까? 전달받은 적은 없습니다. 들은 바 없다. 그러면 국회 경비대는 하늘에서 헬기를 타고 무장한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그거 그냥 눈 뜨고 지켜보고 있었단 얘기네요. 저 사람들이 계엄군인지 아니면 테러리스트인지 적국에서 보낸 군인들인지 알 수 없는데 그냥 손 놓고 있었다. 의장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이게 말이 됩니까? 계엄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군의 업무 수행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은 당연히 1차적으로 보고하고 지침 내려오기 전까지 국회 경호를 하셨어야죠. 위법한 계엄군의 국회 난동에 대해서 국회 경비대가 국회를 지키지 않고 자동문처럼 문을 연 겁니다.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위법하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게 국회 경비대장 아니에요? 지침을 받은 바가 없는데 계엄군인지 테러리스트인지 어떻게 확인하셨냐고요. 국회에 소총으로 무장한 공수부대가 활개치고 있으면 경비대는 그냥 모른 척하고 앉아있으면 됩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그냥 손 놓고 보고 있어요? 가족들한테 부끄럽지 않으세요? 아니 저는 감옥과 직원들이 맨몸으로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랑 싸우고 있을 때 도대체 경찰이 뭐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찰청장, 서울청장, 경비대장까지 다 내란에 동조한 겁니다. 특히나 경비대장은 헌법기관을 지키는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임무를 내팽개치고 내란에 가담한 것은 저는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경비대장.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같은 상황 다시 발생하면 의장의 지시를 받고 국회를 경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란 세력의 요구에 따르시겠습니까?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민의 편에 서신 거예요? 그때도 국민의 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에 의한 계엄령이 위법하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임무에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임무를 내팽개치고 내란에 가담한 죄질은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도